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사를 공부하게 될 선생님은 김용현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이런 식의 온라인 수업이 처음이라서 참 많이 어색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세계사를 수능까지 생각하는 학생들이 25% 정도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구글로 여러분들과 함께 조사했었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 25%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대비도 하면서 이제 내신 대비 플러스 수능까지 함께 수업을 통해서 준비를 해보려고 선생님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또 생각을 해보면 또 중요한 게 동아시아사하고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사를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 뺄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하면서 여러분들 필요에 맞춰서 선생님 나가볼 거고요. 그래서 다 같이 수능 특강 표지를 보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함께 어떻게 진도를 나갈지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선생님 좀 어색한 게 많아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세요. 자, 보면요. 첫 번째 선생님하고 진도 나갈게. 첫 번째 문명의 발생 할 거예요. 문명의 발생. 그 다음에 서아시아하고 인도사 할 거예요. 서아시아하고 인도사. 이해되죠? 서아시아사하고 인도사 하고요. 그 다음에 유럽사 할 거예요. 유럽사 합니다. 그 다음 다시 그러니까 문명의 발생하고 서아시아사, 이슬람사 하고 인도사 하고 그 다음에 유럽사 하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를 할 거예요. 동아시아사를 할 겁니다. 동아시아사.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현대사를 할 거예요. 현대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시 정리를 좀 쌤과 같이 한번 해보면요. 자, 문명에 발생하죠. 문명에 발생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서아시아사입니다. 서아시아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도합니다. 인도. 그 다음 네 번째, 유럽합니다. 유럽. 됐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동아시아사입니다. 동아시아사.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사. 이렇게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도 나갈 거라는 거 미리 알고 있고요. 평가 계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런 건 뒤에 가서 조금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세계사를 왜 배워야 하는가? 세계사를 왜 배워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죠? 선생님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시험 문제도 수능에서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보편성을 찾는 겁니다. 보편성. 그러니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보편성이죠. 그러니까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공통점. 자, 그러면서 동시에 그 지역만의 특수성을 찾는 겁니다. 특수성. 예를 들면 여기죠, 여기. 차집합. 요 부분. 그래서 차이점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세계사를 통해서 고민해야 될 지점은, 인류는 이러한 공통점이 있구나. 동시에 이 지역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있네 라는 걸 서로 같이 찾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면서 이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지? 동시에 이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지? 라는 걸 동시에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시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봅시다. 자, 인류 문명의 출현과 문명의 발생으로 갈 건데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정확하게 하진 않았는데, 여러분 한 시간의 영상도 한 번에 다 올라가지 않고 주제별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뒤에 복습할 때거나 아니면 공부할 때 주제별로 찾아서 다시 복습을 한다든지 또 예습하시기에 편하도록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자, 그럼 먼저 선생님과 같이 봅시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인류의 출현과 선사 문명이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인류의 출현과 선사 문명. 여기 한번 보면 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 흔히 알다시피 오스탈로피테쿠스, 그리고 호모 에리투스, 호모 네안데르탈인,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이런 단계로 간다. 이건 중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을 거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류하고 연장류하고의 차이점. 우리 보통 두 발로 서서 걸었다. 내용이죠. 그 다음에 호모 에리투스 같은 경우 불과 언어를 썼다.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에는 시체 매장에 풍습이 있었다. 호모 사피엔스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날 인류입니다. 인류. 오늘날 우리 인류와 같다. 요 정도 체크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 세계사에서 크게 출제된 적도 없고, 여러분들도 이게 어디까지가 또 역사고 어디까지가 이제 동물의 역사인가, 인간의 역사와 동물의 역사를 또 구분하는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자, 좀 어색하더라도 오늘 처음이니까 좀 이해를 해줘요.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구석기 가봅시다. 구석기 너무 여러분 잘 아는 파트죠. 그죠? 구석기. 자, 구석기 하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썼습니까? 뗀석기 썼죠. 뗀석기 말 그대로 뭐예요? 부사서 썼다. 떼어서 썼다. 이런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동생활이죠. 이동생활을 했다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동생활을 했다. 그래서 집을 정교하게 지을 수 없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지금처럼 텐트처럼 임시 방편을 짓는데 그 대표적인 게 막집. 그 다음에 그것도 지을 수 없다 하면 동굴이나 바위 밑 그늘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사람들도 예술 활동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여기 보는 알타미라 동굴벽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보면요.
여기 보면 벨렌도로프 비너스상이 있어요. 벨렌도로프 비너스상. 굉장히 가슴과 또 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이것은 풍요의 상징,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부분이다. 사실 일루마틴 아이타미라 동굴벽화도 이게 어떤 용도였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용도도 아마 종교적 용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예상들이 더 많습니다. 뭐 교육용을 했다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용도가 있지 않았겠냐, 예술용도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뭔가 이런 동물을 잡고 싶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하는 종교적 용도가 더 많다라고 요새 보고 있어요. 이 뭐 한국사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이 요 정도 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밑에 한번 봅시다. 밑에 보면 이제 신석기 시대죠. 신석기 시대. 자, 신석기 시대 뭐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간석기를 썼다는 거죠. 간석기. 이제 토기를 갈아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석기하고 신석기 사이에 이제 간빙기라는 게 와요. 간빙기. 그러니까 굉장히 지구가 빙하기 사이에 간빙기, 따뜻한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구석기와 신석기 사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석기라는 게 있어요. 중석기. 흔히 말하는 중석기 시대라는 게 있는데 이 중석기 시대에 이제 뗀석기긴 한데 굉장히 자잘한, 굉장히 작은, 그리고 굉장히 정교한 그런 이제 석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좀 더 발달해서 나온 게 바로 간석기예요. 그래서 이제 동물이 아무래도 빙하기 때는 클 거 아니에요. 굉장히 크고 이러니까 뗀석기 이용해서 큰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면 이 간석기 때는 작게 돌을 만들어서 그 작은 걸 이용해서 조만한 동물을 잡기에 유리하도록 작은 도구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사실은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동 생활하면서 필요한 음식들을 채집해서 썼다면 지금부터는 본인들에게 필요한 음식물을 생산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한 걸 한 번에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장하는 용도로 토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의복도 제작했다. 그리고 한 곳에 머물러야 되니까 이제 집 짓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움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생활보다는 머물러서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종교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애니미즘이라든지 거석숭배 같은 종교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생산력도 증대되고요, 인구도 증대되고요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생산력 증대예요. 생산력 증대. 이제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면서 이제 생산 활동이 시작되고 이게 증대된다. 생산력 증대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요. 생산력 증대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생산력이 증대된다. 이거 앞으로 이제 선생님하고 역사하면서 이야기 많이 할 건데 생산력이 높아진다는 게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 전에는 이만한 논에서 2인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2명이 필요했어요. 자, 근데 생산력이 높아지면요. 생산력이 높아지면 자, 똑같은 논에서 2인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명만 필요해진 거예요. 즉 1명이 남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잉여 생산물이라는 거 있죠. 잉여 생산물. 잉여 생산물이 발생했다는 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1명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일하지 않고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걸 해주면 되겠죠.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뭘까요? 대체로 요새 좀 일치되는 의견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 하늘이 우리한테 주는 영향이 크고, 제때 비가 오고 제때 바람이 불어주고 제때 어느 정도 이상의 어떤 환경이 맞추어줘야 돼만 농사가 지어지니까, 그런 하늘과 소통하는 존재를 먼저 만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력이 높아지고 잉여가 발생하고, 그 잉여를 바탕으로 직업들이 나타나는 거죠. 뭐 이제 앞으로 제사장도 나올 거고요, 군인도 나오죠, 또 상인도 나오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자도 나오고요. 그죠? 이렇게 등장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그럼 이런 직업이 등장하고 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가 발생할까요? 계급이 발생하죠. 계급. 자, 아까 제사장을 예를 들어 봅시다. 처음에는 그냥 신과 소통하는 존재로 그냥 놔뒀을 거예요. 놔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특권층이 되어 가겠죠.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신한테 잘 보여야지만 우리가 편해. 우리가 올해도 무사히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이런 특권층이 되어 갈 거고, 이런 특권층이 지배층이 되겠죠. 야, 너희 내 말을 들어야지만 올해 농사 잘 지을 수 있다. 올해 너 소 새끼 많이 놓으려면 넌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식의 이제 지배층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기서 세계사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 나와요. 한번 봅시다.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옵니다. 바로 요거. 신석기 후반의 일부 지역에서 부족이 성립했다. 그리고 신석기 후기의 일부 지역에서는 계급이 나왔다라는 거죠. 일부 지역에서는. 그죠? 우리가 한국사나 동아시아사, 더 좁히면 한국사에서는 주로 계급은 청동기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세계사에서는 계급은 신석기에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급과 관련해서 쌤이 다음 영상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명의 탄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신석기, 구석기 부분을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상입니다.